네, 안녕하세요. 가천의결병원 정형외과 교수 정교학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어깨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회전 근육이 있고요. 이 회전 근육 바깥쪽을 둘러싸고 이제 밖으로 이제 만져지는 소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점점 키울 수 있는 그 근육은 이제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삼각근과 회전 근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파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삼각근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회전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 근육이 파열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외상으로 인한 어떤 급성 손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만성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저절로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아니면 직업상의 이유로 많이 쓴다든가 어떤 질병상의 이유로 근육이 점점 망가져 가면서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서히 근육이 파열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정말 커다란 사고, 무슨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라든가 기타의 외상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은 전체 비율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병원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만성,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깨 그리고 목덜미 이런 쪽의 증상들은 사실 굉장히 하나로 어떤 원인 하나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크게 나누면 이제 어깨 이제 회전 근육이라든가 이제 이 주변의 문제로 인한 통증, 아니면 경추의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가 경추의 척수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한 어깨 통증, 경우에 따라서는 근막 통증 증후군, 약간 등 뒤나 목덜미 쪽에 있는 통증, 그로 인한 그 통증들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통증들이 좀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좀 비슷하고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 이학적 검사, 진찰, 이런 영상 검사 등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전 근육의 문제, 회전 근육 파열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증상들 중에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밤에 주로 아프다는 겁니다. 다른 질환들은 하루 종일 아프거나 오래 누우면 조금 나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회전 근육의 문제, 그게 파열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한 통증들은 밤에 나타나는, 밤에 더 심한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를 더 들어 올릴 때 더 통증이 심해진다든가, 어떤 분은 이제 보통은 어깨를 잡을 때 이렇게 잡죠. 목덜미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이런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듯 합니다. 회전 근육 파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50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50견이라는 말을 제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게 그 말이 일본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한의사들이 주로 쓴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견주관절의 학문적인 표현은 아닌 듯해서 저는 적어도 쓰지 않습니다. 보통 50대에 많이 생긴다, 40, 50대에 어깨가 아픈 질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어깨 관절이 굳는, 정식 명칭으로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조금 어렵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냥 50견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거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렇게 어깨가 굳는 그 질환은 증상은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많이 아파하는 것도 좀 비슷하시고요.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보이시는 것도 비슷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어깨가 저절로 굳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달 사이에 몇 주 사이에 어깨를 올릴 때 점점점 옛날엔 팔 끝까지 다 올렸는데 어느 날부터가 조금씩 점점점 다 안 되더니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래서 팔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는 듯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뭐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것도 이렇게 되다가 조금밖에 안 되고 그게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파열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어깨가 굳는 그 어깨 강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깨 운동 범위는 확보가 되는데 염증으로 인한 아니면 파열로 인한 통증이 동반되는 반면에 동결견 뭐 이런 것은 어깨가 진짜 굳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 그 주변에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짐으로 그 주변에 염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 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치료 방법은 파열의 치료 방법은 일단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부분 파열이 있고 이제 전층 파열이 있는데요. 이제 의사들이 참고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고 또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의사들마다 또 의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50%에서 70% 이상 부분 파열이 있으면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완전 파열이 될 때까지 조금 지켜본다든가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이제 호전이 안 되든가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일단 전층 파열, 특히 이제 가장 아까 50견과 차이점을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도 보통 호발하는 연령대가 5, 60대거든요. 조금 40대도 일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그동안 해 오셨고 그리고 근육 파열이 어느 정도 조금씩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서 파열이 조금씩 커지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파열이 일단 어깨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때는 한 2년에 한 1년에 한 0.5cm 뭐 몇 미리 뭐 한 3, 4mm 정도 조금씩 파열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후로 뭐 본인이 이제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면 생활 패턴이 보통 바뀌지 않고 직업이 보통 바뀌지 않고 질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비슷한 식으로 계속 몇 년이 흘러가다 보면 파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파열일 경우 이제 봉합을 했을 경우에 다시 끊어진다든가 하는 재파열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파열 크기가 커진다든가 하면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해도 경과도 나쁘고 이후에 다시 재파열이 돼서 수술을 또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도 또 생기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대로 이제 꿰맬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뭐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제 적응증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 뭐 상부 관절낭 뭐 이식술 같은 뭐 재건술 같은 그런 수술을 한다든가 뭐 아니 일부의 뭐 그 회전 근육만 봉합을 하는 수술로 끝난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상 파열이 진행이 된다면 수술을 해서 그 더 이상의 봉합을 막고 그리고 어깨 기능을 회복을 시키고 그 통증을 좀 줄여주는 것, 그게 이제 치료의 목표이고 치료 방법입니다. 회전근개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술까지 하지 않는 뭐 부분 파열이라든가 뭐 염증이 일단 좀 더 많은 그런 파열이 조금씩 진행 중인 경우라면 뭐 몇 차례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뭐 약물 치료, 뭐 일부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무슨 콜라겐 주사나 뭐 DNA 주사나 히알루론산 이런 주사들이 뭐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파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좀 그 적응증을 제한적으로 그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치료들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어깨 통증, 그리고 어깨의 기능, 그리고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세 가지를 잘 챙겨야 됩니다. 통증과 어깨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스트레칭. 물론 수술 후 초반에 보통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금 그 의견 차이가 있고요. 의사들마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6주 전후까지 이제 보조기를 차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스트레칭 운동, 적극적인 관절 운동을 하면서 관절 강직을 점점 막아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확보가 되면 뭐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어깨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요. 물론 이제 특히 수술 같은 경우 수술 후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파열이란 말이에요. 다시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게 어깨 근육이 이미 이제 본인도 모르게 끊어져 있는 분들은 설사 남아있는 근육이라 하더라도 근육의 질이 정상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좀 근육이 짱짱하지 않고 좀 푸석푸석하고 근육이 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꿰매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쭉 찢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로 근육을 꿰매서 묶어놓는 거거든요. 너덜너덜한 천 조각을 실로 꿰매서 묶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묶인 상태에서 천을 쫙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면 실에 베어서 이제 천이 찢어지게 되는데, 근육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의 생활 방식,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정이 가능하다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죠. 물론 특히 직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뭐 직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딜레마이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이 조심하고 좀 업무를 좀 바꾼다든가 좀 이렇게 강도를 낮춘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조절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뭐 특히 술, 담배를 즐기던 분이라면 뭐 금연, 금주를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뭐 기타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회전 근육이 좀 더 지방화되는, 회전 근육이 좀 더 마르고 지방의 함량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데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운동과 통증 조절, 그리고 이후에 재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